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은 영화 전란이 넷플릭스에 공개되자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공개되자마자 전란은 바로 7위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것은 올해 공개된 5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영화 중 3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영화 전란은 독창적인 스토리와 깊이 있는 인물 관계를 그려내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전개와 화려한 액션, 배우들의 호연은 극의 몰입도를 강화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평론가들도 전란이 단순한 전쟁 서사가 아닌 계층 갈등과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다루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극찬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외 네티즌들은 전란에 열광하며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에서 본 우정에 관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 아니면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네요. 10점 만점 줄거리. 방금 봤는데 좀비가 없는 킹덤 같아요. 영화가 정말 장대했고 액션도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예고편에서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잔인한 살해 장면과 폭력도 많았습니다. 스토리도 좋았고 계속 흥미를 끌었습니다. 저에게는 9점이에요. 완전히 놀라운 영화였습니다. 모든 평행 구조와 역학 복선 등 미친 듯한 각본이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특수 효과가 환상적이에요. 와, 방금 이 영화를 다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귀중한 영화예요. 꼭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힌디어로 제공해준 넷플릭스에 감사해요. 정말 멋진 영화, 10점 만점입니다. 애니메이션과 영화 리뷰를 다루는 미국 유튜버 더 Honestly, this one was a 루비투스데이가 이 pleasant 영화를 surprise. 리뷰하였습니다. Korean drama, which is the heartbreaking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main protagonists. That push and pull of loyalty, betrayal, and honor runs throughout. Watching these two friends who were once so close, their bond torn apart by power and fate, drives home the story's tragedy. There's a sense of inevitability about their paths, like no matter what they did, they were always destined to clash. And it's gut-wrenching to watch, but still riveting simultaneously. This is where Uprising stands out from many other sword epics that we've seen. It's not just about the action, it's about the consequences. When you think about similar films or series, you might be reminded of The Great Battle or even Kingdom on Netflix with that gritty historical aesthetic. But this one is more personal. It leans mor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men rather than a grand narrative of armies clashing. 연예계 뉴스를 다루는 미국 유튜버인 라마스 스크린도 전란을 보았습니다. Yeah, the film has a 2-hour plus runtime, but I was glued to the screen from start to finish. Excellent pacing and was very, very engaging. With the exception of the villains, the main characters are very nuanced, and the actors who play them, Gang Dong-woon and Park Jeong-min, deliver intensely committed performances. And as I implied earlier, the sword fights, oh my god, the sword fights, man. There are several of them in this movie that just knock your socks off. And the seamless editing make those sequences look even more stunning than they already are. 임진왜란이라는 혼란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전란은 전쟁 전후의 조선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 평화롭던 한양의 모습과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마을을 대조하면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김상만 감독은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 시대의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전란은 전쟁과 혼란을 동시에 담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민초들이 체제에 저항하고 봉기를 일으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종려와 천영의 끈끈한 우정이 전쟁으로 인해 서로 적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서 영화의 핵심적인 감정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화는 천영이 노비 사냥꾼들에게 잡혀가는 긴박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양인이었던 천영은 집안의 몰락으로 노비가 되어 종려의 몸종이 되지만 종려와의 우정을 통해 계층을 뛰어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들의 길은 잔혹하게 뒤틀리며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 후 종려는 왕의 의병 탄압을 주도하고 천영은 의병장으로서 서로 칼끝을 겨누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천영이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며 체제를 깨려하는 갈등은 영화의 중요한 드라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평론가들은 이런 갈등이 영화의 깊이를 더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평론가들은 천영의 노비 신분을 넘어 전사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갈등과 자유를 얻기 위한 그의 여정을 매우 인상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내적 갈등이 영화의 깊이를 더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영화는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 등 뛰어난 배우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관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강동원은 천영의 절박함과 고통을 섬세하게 연기하고 건무 액션 장면에서는 그의 유려한 동작을 통해 강인함과 고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민은 종려가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과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면서 전쟁 후 천연과에 대면 장면에서 복잡한 감정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승원은 선조의 비열함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며 다른 배우들 역시 전란 속에서 맞서는 의병들의 결의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전란이 돋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비주얼이나 화려한 배우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야기를 엮어내는 정교한 스토리텔링에 있는데요. 전란 속에서 종려와 천영의 관계가 비극적으로 뒤틀리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겪는 운명의 전환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영화를 시청한 해외 팬들은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승원이 왕으로 나와서 계속 웃겼어요. 저는 보통 왕이 신하들과 논쟁하는 답답한 궁중 장면을 싫어하는데 차승원의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말투 덕분에 계속 즐길 수 있었어요. 방금 봤는데 좀비만 없는 킹덤 같았어요. 영화는 굉장히 서사적이었고 액션도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예고편에서 보여주지 않은 잔인한 죽음과 폭력 장면이 많았어요. 이야기도 흥미를 유지시켰고 제 점수는 9점이에요. 2023년 6월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의 대본을 오랫동안 쓰고 있었으며 2019년에 완성했다고 밝혔어요. 박찬욱 감독이 HBO 시리즈 더 심패티저를 촬영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김상만 감독이 대신 연출을 맡았어요. 김상만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의 미술 감독이자 박찬욱 감독 영화에서 자주 함께 작업한 인물이에요. 김상만 감독은 전쟁 속에서 각 인물들이 변화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리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천영과 종려의 대조적인 관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상반된 상황을 대비시키는 연출을 사용했습니다. 전쟁 전후의 조선을 극적으로 대조하며 전란이 남긴 상처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화의 각본은 박찬욱 감독과 함께 작업했고 과거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협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김 감독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 체제의 붕괴와 그로 인한 혼란을 다루고 싶었다. 이러한 주제가 현대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OTT 오리지널 작품인 전란이 선정된 것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공개 후 쏟아진 긍정적인 반응은 이러한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외국의 평론가들은 업라이징이 전통적인 전쟁 영화와는 달리 내부 갈등과 계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상만 감독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 체제의 붕괴를 다루고 싶었다. 이러한 감독의 의도가 세계 관객에게 강하게 전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작품은 OTT 플랫폼 오리지널에 대한 기존 영화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영화 산업의 전통적인 틀을 흔든 의미 있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화의 영문 제목 업라이징은 영화 속 봉기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에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2가 캐릭터 포스터와 예고편을 25일 공개했습니다. 지옥 시즌2는 오는 10월 25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무려 3년 만에 돌아와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더 진화한 세계관과 캐스팅으로 돌아왔는데요. 지옥 시즌2는 이번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될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흡인력 있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그리며 공개 열흘 만에 1억 1천만 시청시간을 기록했던 지옥은 압도적인 스케일로 시즌2로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지옥은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시즌2에서는 앞서 지옥행을 선고받았던 박덩자 김신노과 정진수가 부활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티저 예고편은 계속되는 지옥행 고지와 시연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세상에서 부활자 정진수와 박덩자가 등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세진리회는 초대 의장 정진수의 부재와 고지받았던 아기의 생존으로 인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화살촉은 이를 기회로 세진리회의 교리를 비난하는 선동과 선전으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이번 시즌2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유아인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김성철로 변경되었고 새롭게 문소리, 양동근, 문근영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의 화살촉의 핵심 선동가이자 강렬한 분장으로 눈길을 끈 햇살반 선생, 문근영이 새롭게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분장한 문근영이 당신은 왜 지옥에 가나요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근영의 목소리 톤이 너무 좋다며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지옥 제작진은 김현주는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부활자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김신록과 새로 합류한 배우들의 만남이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상 깊은 연기의 김성철과 임성재, 극 긴장감을 더할 문소리, 강렬하게 컴백한 문근영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의 앙상블 이라며 기대해달라고 했는데요. 해외 팬들은 3년을 애타게 기다렸다며
이번 예고편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기다렸다. 3년 만에 드디어. 난 기다릴 수가 없어. 첫 번째 시즌이 너무 좋았고 두 번째 시즌이 나와서 기뻐요. 정말 오랜만이야. 정말 좋은 쇼야. 시간이 엄청 걸렸지만 이건 정말 좋을 거야. 와, 이어지는 놀라운 스토리 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와, 드디어 왔네요. 넷플릭스가 항상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네요. 오, 젠장. 시즌2가 나올 줄은 생각 못했어요. 엔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설레요.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시즌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전 킹덤 시즌3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넷플릭스 지옥 시즌2를 가장 기대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그동안 대부분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시리즈에 눈을 뜨고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영화 파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파묘를 통해서 한국 오컬트 영화에 눈을 뜬 브라질 팬들은 이번에 지옥 시즌2에 대해서도 이같이 놀라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첫 시즌을 보고 정말 좋아했어요. 두 번째 시즌이 올 줄 몰랐어요. 꼭 보길 바래요. 정말 최고예요.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시즌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넷플릭스 영원히 사랑해요. 이제 미국은 죽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2에는 국내 팬들도 큰 기대를 나타냈는데 유아인이 빠진 게 아쉽다는 이들도 있었지만 새롭게 투입된 김성철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새롭게 파격적으로 등장하는 문근영에 대한 반응도 대단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문근영 미쳤다. 탈슨 여자가 문근영? 오, 연기 변신 기대되네. 개인적으로 문근영이 제일 기대됨. 시즌1보다 재밌는 시즌2 나오기 쉽지 않은데 지옥2가 해내길 바래봅니다. 배우들 조합 너무 좋아요. 유아인이 김성철로 바뀐 건가 보네요. 기대해봅니다. 김성철 캐스팅은 진짜 개 잘했네. 몰입한 해치는 선에서 대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재랑 배경이 중요해서 배우 바뀐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이는 듯. 김성철 오히려 좋아. 와, 김성철 개미쳤다. 바로 나오자마자 봐야지. 지옥 시즌2 진짜 기대된다. 기대된다. 3년 기다린 보람 있는 듯. 지옥2 너무 기대되는데요. 배우들 목소리 기깔난다. 김성철 배우님 연기 차력쇼 빨리 보고 싶어요. 이번에 유아인 대신 투입된 김성철은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에게도 신들린 연기력으로 알려진 배우인데요. 김성철은 한예종 연극원 출신으로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에서 연기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제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에서 배우 조승우가 주목하는 후배로 김성철을 언급할 정도였는데요. 2017년 신원호 PD의 신작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법자 김영철 역으로 출연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2019년 1월 개봉한 영화 82년생 김지영 주인공 김지영의 동생 역을 맡았습니다. 이후 서치아웃, 올빼미, 댓글부대에서 놀라운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국민 여동생이라 불렸던 문근영은 이번 지옥 시즌2에 파격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며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문근영은 벌써 38살이 되었고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셀카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근영은 화장기 없는 얼굴을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여전히 맑은 피부와 귀여운 매력의 이목구비가 돋보이는 동안 미모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근영은 올해 공개를 앞둔 드라마 지옥 시즌2에 출연하며 3년 만에 시청자와 만나게 되면서 오랜만에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지옥 시즌2는 이렇게 김성철과 문근영의 활약과 더불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옥의 두 번째 시즌을 기다렸다는 해외 네티즌들은 킹덤도 세 번째 시즌을 요구하며 한국의 시리즈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강점은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섬세한 연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3일 넷플릭스의 올해 상반기 시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비영어권 콘텐츠 중 한국 작품 3편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상위에 안착한 콘텐츠는 눈물의 여왕, 기생수, 더 그레이, 마이 데몬이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 닥터 슬럼프가 비영어권 시리즈 중 1,400만 시청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올해 상반기 전체 콘텐츠 시청수의 3분의 1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눈물의 여왕의 경우 2,900만 시청수를 기록해 한국 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높았고 이어 기생수, 더 그레이가 2,500만, 마이 데몬이 1,800만 시청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제였고 튀어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방영 첫 주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 등 133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해 8월 한국 콘텐츠인 무빙을 공개하면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어 국내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40여 개 이상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하거나 확정한 상태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올해와 다음 해에 걸쳐 공개될 콘텐츠는 코믹, 범죄, 메디컬 스릴러, 시대극 등 다양합니다. 최현우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로컬 콘텐츠 총괄은 디즈니 플러스는 꾸준히 로컬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하며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 저변을 착실히 확대 중이라며 하반기부터 저력을 보여줄 대작이 계속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영화 및 시리즈 등 콘텐츠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손꼽히는 스토리텔링 강국이라며 한국 콘텐츠 창작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 지역 한류를 이끄는 등 제작 역량을 쌓아왔고 완성도를 갖춘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넷플릭스는 흑백요리사가 대박 흥행을 거두고 있고 지옥 시즌2와 경성 크리처 시즌2가 곧 공개되고 오는 12월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됩니다. 몇 해 전 K 콘텐츠는 곧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도 나온 바 있었으나 올해 K 콘텐츠는 더 전 세계 팬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팬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시즌의 첫 번째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시즌2가 필요 없을 법한 모든 쇼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오징어 게임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작자가 만들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공개일이 12월 26일이라면서 시즌2의 공식 티저가 공개되었다고 알렸습니다. 3년 만에 전설적인 시리즈가 다시 돌아왔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정말 설레요. 티저가 강렬해 보이고 장대한 라이드를 약속해요. 넷플릭스에서 몇 달 동안 오징어 게임이 1위를 차지할 준비를 하세요. 검은색 군인 제복이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기운이 복수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영어나 외국어가 아닌 프로그램이 한 시즌만 방영된 것이 넷플릭스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건 아직도 정말 놀랍습니다. 깊이 새겨보세요. 오징어 게임은 천재적 영화 제작의 한 예이며 진정한 걸작입니다. 넷플릭스와 오징어 게임 제작팀에 감사드립니다. 제작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적 천재입니다. 이 시리즈는 확실히 넷플릭스 조회수 기록을 깨뜨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소름 돋고 흥분하는 거 알아요?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훌륭한 TV쇼를 만들 수 있어요. 게임을 시작합시다. 이건 한국이 만든 최고의 TV 시리즈가 될 거야. 기대돼. 크리스마스 전 12일 동안 오징어 게임 시즌1을 몰아볼 시간이에요. 내가 넷플릭스 구독을 구매하는 유일한 이유. 크리스마스는 불타오를 것이다. 마침내 구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생겼네요. 오징어 게임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의 치열한 대결을 그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한국 게임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 스페셜 티저 포스터는 알록달록한 무지개색 바닥 곳곳에 잔혹한 피의 흔적이 있고 한 참가자가 피를 흘리며 핑크가드에 의해 끌려가는 강렬한 이미지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릴 적 동심이 가득했던 놀이가 죽고 죽이는 게임이 되는 오징어 게임 세계. 과연 시즌2에서는 어떤 추억의 놀이가 등장하게 될지 궁금하게 했는데요. 여기에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카피는 시즌2에서의 새로운 전개를 암시하며 호기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티저 예고편의 한 장면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학교 운동장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이번 예고편에는 학교 운동장을 연상시키는 장소가 나오며 힘차게 씩씩하게 구세계라는 구호가 적힌 건물 앞 운동장에서 게임이 펼쳐지는 것을 통해 학교 운동회의 콘셉트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참가자들이 다 들어가도 넉넉할 것 같은 거대한 원 2개가 있고 원의 가장자리는 무지개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이는 저 공간에서 벌어질 게임을 추측했는데요. 그가 언급한 게임은 굴렁쇠, 꼬리잡기, 땅 따먹기, OX, 이어달리기, 박터트리기, 수건 돌리기청 도소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이 게임들 다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다. 저 중에 하나 아니냐고 궁예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를 접한 누리꾼들도 궁예를 시작했는데 수건 돌리기를 언급한 이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그들은 수건 돌리기 소풍 가서 하면 진짜 무서웠다. 수건 돌리기 진짜 긴장된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수건 돌리기는 그냥 해도 무서운데 폭탄 들고 돌리는 거 아니냐고 오겜다운 게임을 상상했습니다. 이병헌은 최근 인터뷰에서 여러 추측되는 이야기들을 두고
재미있는 상상들이지만 실제와 가깝지 않다고 웃으며 그래도 저는 대장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재 또한 모든 상상을 합친 것보다 시즌2가 더 재미있다며 기대감을 높였는데 이어 이병헌은 시즌2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게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게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다. 지난해 오징어 게임 시즌1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되기까지는 단 12일의 시간이 걸렸다면서 오징어 게임을 쓰고 연출하고 제작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 팬 여러분께 인사를 전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오는 12월 26일에 공개되고 시즌3는 2025년에 공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시즌2의 에피소드는 6개로 시즌3도 이와 비슷한 에피소드 67개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시즌2와 시즌3는 함께 촬영이 되면서 시즌3까지 촬영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미국 리메이크 버전인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 제작에 관한 소식이 들려온 것인데요. 지난 8월 외신 매체 월드 오브 릴은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미국식으로 재해석한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는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연출로 알려진 데이빗 핀처가 연출을 맡을 것이라고 알려져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더했는데요. 데이빗 핀처는 영화 감독 겸 영화 제작자로 에이리언3로 장편 영화에 데뷔했는데요. 이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소셜 네트워크로 두 차례의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맨크로 제93회 아카데미상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촬영상과 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거장 데이비드 핀처가 오징어 게임, 이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히트를 치자 당시 준비하고 있던 차이나타운 프리퀄을 뒤로 미루고 오징어 게임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영화 관계자들은 데니스 켈리가 데이비드 핀처가 연출하는 아메리카 버전의 대본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이걸 리메이크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도 했지만 이미 데이비드 핀처 감독은 여러 번 리메이크를 했다며 오징어 게임이라는 큰 욕심을 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2로 이 위기를 이겨내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용수는 최근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싼 요금, 오리지널 콘텐츠들의 잇단 흥행 실패가 주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1월 더글로리가 흥행하면서 1,4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이용자 수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월 이용자 수 1,000만 명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1년 사이 200만 명 가량이나 이탈했습니다. 오리지널의 잇단 흥행 실패로 위기를 맞고 있는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최대 히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오징어 게임의 후속작으로 이번 시즌2도 역대급 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K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고 이번 시즌2와 시즌3까지 역대급 작품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